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카라바오 대 첼시. 자, 이 경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구장에서 좀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이제 카라바오가 뭐 아제르바이잔 리그 소속팀이긴 하지만 이제 엄연히 홈 구장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머 그리고 이제 네트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첼시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빌바오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챔스 연승을 좀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카라바오가 이제 원정에서 벤피카도 좀 잡았을 정도로 나름 이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좀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좀 카라바오이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구이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울버햄튼과 토트넘을 좀 연달아 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첼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원정이라 해도 첼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푸드팀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인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원정이라 해도 첼시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오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는 주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빠르게 좀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으며,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예외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카라바가 이제 맞불을 좀 놓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좀 챔스 내에서 뭐 강팀들을 상대한다고 해도 뭐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좀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좀 라인을 올려서 좀 맞불을 좀 놓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경우도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뭐 카라바가 뭐 좀 수비적이기보다는 되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도 이제 더 높아 보인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그리고 이제 카라바가 좀 많이 맞불을 놓는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고, 그리고 카라바오에 비해 3일 덜 쉬고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가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최근 첼시의 경기력이 좀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카라바오처럼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잦은 팀 상대로는 보다 더 이제 첼시가 공략을 좀 장해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첼시가 확실히 좀 수비 뒷공간이 허용이 좀 많은 좀 팀들 상대로 이제 대체로 좀 공략을 좀 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첼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첼시가 원정 3연전이긴 해도 그래도 뎁스 자체가 좀 두꺼운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해결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첼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시 승 마인승 3.5라고 해도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포스 대 이제 비아레알. 자, 이 경기는 이제 키프로스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지만 그래도 양 팀한테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에 반해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파포스의 좀 전력 누수가 더 이제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파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 그리고 이제 비록 뭐 챔스에서는 미넨 상대로 좀 대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진 적이 없을 만큼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포스의 이번 시즌 그런 좀 챔스의 행보를 좀 봤을 때 이제 챔스 2차 예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지금 바이에른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챔스에서 좀 진 적이 없습니다. 네. 좀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지금 최상의 그런 페이스 및 좀 경기력을 좀 이어가고 뭐 전승행진 중인 좀 미넨 상대로 뭐 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다 이제 파포스가 좀 언더독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나름 안정적인 수비도 좀 보이고 있는 그 비아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좀 최근 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득점력도 올라온 그 비아레알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비아레알이 뭐 파포스보다는 당연 이제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뭐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반격을 좀 깨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비아레알의 최근 득점력이 좀 물이 올랐긴 했지만 파포스의 수비가 지금 생각보다는 더 이상으로 좀 견고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파포스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한 경우에는 이번 시즌 미넨을 좀 제외하고는 그 수비를 좀 공략한 팀이 없을 만큼 수비가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파포스가 굉장히 좀 밀집 수비를 잘 좀 형성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잘 뚫리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비아레알이 뭐 공격 시도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파포스의 좀 밀집 수비를 좀 뚫어내기는 생각보다 꽤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비아레알이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된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솔직히 뭐 비아레알의 이제 승리를 좀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비아레알이 뭐 원정에서는 언제든 삽질을 좀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원정 비아레알은 확실히 좀 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보다는 차라리 좀 파포스 2프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파포스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게다가 이제 전력 대비 경기력도 좋은데 이제 더불어 특히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설 때는 그런 좀 수비를 좀 뚫는 팀이 이제 생각보다는 잘 없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비아레알보다는 파포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포스 2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파포스 사이드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언더 보는 경기로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리어 대 바르셀로나. 자, 우선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자가 꽤 많아요. 현재 하피냐, 그리고 이제 페드리, 그리고 가비, 그리고 크리스텐센, 그리고 이제 키퍼인 좀 주안 가르시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이제 다시 말씀드려 봐요. 자,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는 5연승 중으로 이제 리그에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그와 달리 이제 챔스에서는 연패 중으로 이제 챔스에서의 행보는 썩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챔스에서 이제 아틀란타와 미넨 상대로 좀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챔스 연패를 좀 거두고 있는 그 좀 브리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엘 클라시코전에서 라이벌 팀인 이제 레알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뼈아픈 결과를 좀 거뒀지만 근데 이후에 엘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올림피아코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6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거 좀 바르셀로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좀 특히 좀 공격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좀 상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브리어와 바르셀로나 모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 싸움이 좀 치열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는 흘러갈 수가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물론 뭐 바르셀로나의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브리어와는 좀 전력차가 그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뭐 양 팀의 좀 큰 전력차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바르셀로나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브리어 상대로 뭐 바르셀로나가 뭐 충분히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좀 중원 장악을 좀 바탕으로도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아 보인다.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봐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가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보다는 효율적인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둬야 하고, 그리고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이제 최근 뭐 호재는 이제 드디어 이제 레반도프스키까지 좀 복귀를 하면서 이제 하피냐를 좀 제외하고는 공격진들이 좀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확실히 좀 좋은 화력을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가 최근 미넨전에서도 좀 보였듯 비교적 체급이 크면서 공격이 좀 막강한 팀 상대로는 많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일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는 그좀 브리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추천들의 좀 결장은 혹시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뭐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역시 양 팀의 좀 체급차가 그래도 크게 나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바르셀로나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아탈란타.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오세르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다시 좀 반등한 모먼트를 만든 마르세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패가 좀 갈리지 않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무승부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아탈란타가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건데 우디네세 상대로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좀 전혀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우디네세가 좀 유이스팅을 좀 만들었을 정도로 이제 아탈란타의 공격이 이제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특히 좀 전개가 이제 아예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공격에서 많이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아탈란타의 저조한 공격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공격 전개가 잘 안 되어 이제 답답한 전개를 좀 보일 가능성이 더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홈 마르세유의 공격 전개나 이제 퀄리티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이제 꽤 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홈에서 좀 득점력이 좀 대체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마르세유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물론 이제 마르세유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에 비해서 뭐 전력에서는 좀 열세일 수가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아탈란타가 한 달 넘게 이기지 못하며 주춤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좀 보였듯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지금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런 뭐 아탈란타 상대로는 그래도 마르세유가 뭐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마르세유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르세유 승의 오바. 네, 그리고 오바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마르세유가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그래도 꽤 크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수비가 뭐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하긴 하기 때문에 와탈라타가 뭐 한 골 정도만 넣는다고 소리윤님 하면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네, 소리온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한 골 뭐 정도는 뭐 실점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이거는 뭐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오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빌바오. 자,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사 그리고 리브라멘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기마랑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의 심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코어들의 좀 결장이 좀 많아요. 예, 특히 지금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현재 이냐키 윌리엄스. 자, 그리고 산세트 그리고 페르지체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축 공격진들 다수가 좀 결장 중으로 이제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굉장히 큰 고조 빌바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번 시즌 성적이 많이 저조한 웨스트햄 상대로 좀 패배한 거는 뉴캐슬한테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고도 이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챔스에서 이제 카라바오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제 리그에서 내리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다시 좀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여전히 이제 이번 시즌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현재 좀 빌바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양 팀 다 이제 대체로 중원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편이지만 이제 뉴캐슬과 달리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압박에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압박에 대한 대응은 빌바오가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빌바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뉴캐슬이 홈에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빌바오의 원정 수비를 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페널티 박스 진입을 쉽게 허용하는 만큼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라인 브레이킹에 좀 능한 뉴캐슬의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격에서도 확실히 좀 뉴캐슬이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이제 산세트 등 이제 주축 공격진들이 좀 다 좀 빠졌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확 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니코 윌리엄스의 좀 부재로 인해서 다시금 좀 측면 전개가 많이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약간 요소들이 다 좀 겹쳐서 뭐 이번 경기 중 뉴캐슬에 대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들과 좀 더불어 현재 뉴캐슬은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5경기 중 4경기에서 패배했을 만큼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 그리고 이제 빌바오의 그런 주축 공격진들이 좀 다수 결장으로 인해서 지금 전력 약화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무난히 좀 뉴캐슬이 좀 잡는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뉴캐슬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빌바오의 공격진들이 이제 거의 뭐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런 뭐 빌바오가 솔직히 득점 기대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좀 빌바오가 좀 득점을 좀 할 거다라고 이제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다 보니까 이런 점 고려했을 때는 네, 언더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챔스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세필드 웬즈데이 대 노리치 시티. 일단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정 중이에요. 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천리율주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지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누적으로 이제 후원 이제 감사드립니다. 자, 다만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뭐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최근 좀 구단 좀 재정난으로 인해 승점 12점이 좀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이제 현재 좀 승점 마이너스 5점을 좀 기록하면서 다시금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승점 삭감이 좀 최근에 좀 발생했다 보니까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강등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승점이 12점이나 좀 삭감이 좀 되었다 보니까 마이너스 5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도적인 리그 꼴찌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혹시 좀 지금 팀 내 좀 내부 상황도 많이 안 좋은 좀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와 더불어 강등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뭐 노리치가 이렇게까지 크게 좀 부진할 줄은 몰랐는데, 최근 좀 노리치 좀 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뭐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공수 방면에서 이제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처럼 좀 반등할 모먼트도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좀 상황이 안 좋은 좀 양팀의 좀 맞대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노리치티의 최근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다만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의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세필드 웬즈데이는 이런 뭐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승점 삭감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세필드 웬즈데이의 분위기가 지금 비교적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노리치 시티와 달리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주축 선수 좀 대다수가 좀 떠난 상태로 이제 경쟁팀들에 비해 이제 전력도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언제든 이제 확 무너져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좀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챔피언십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저는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그래도 노리치가 저는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현재 세필드 웬즈데이의 공격 사이클이 떨어진 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다 더 노리치 시티가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노리치가 물론 뭐 긴 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세필드 웬즈데이보다는 그래도 전력에서는 많이 좀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뭐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거는 되려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노리치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긴 연패를 좀 끊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노리치 시티 승쪽 보도할게요. 그래서 노리치 시티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머스 대 렉서. 자,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네,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렉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현재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버뮤시티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홈에서도 연패 중으로 이전과 달리 이제 홈에서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 현재 좀 포츠머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만큼 좀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렉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공격이 주춤해 좋은 결과를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리그 1위 팀인 코번트리 상대로 무려 3골을 좀 넣으면서 오랜만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서 값진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1위 이제 코번트리를 좀 잡은 것도 굉장히 좀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이제 렉섬이 최근 계속해서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좀 3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확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기도 때문에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혈도 이제 확 뚫릴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 코번트리 상대로 좀 승리를 좀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좀 얻어간 그 렉섬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뭐 포츠머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운영에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렉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다는 공격에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포츠머스가 뭐 비교적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현재 뭐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간 좀 점유를 해도 이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공격을 잘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렉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코번트리전에서도 보였듯 이제 공격 정림이 퀄리티가 워낙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공격에서 퍼포먼스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포츠머스보다는 이제 렉섬이 더 그래도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좀 게다가 지금 뭐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도 많이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좀 경기 운영을 좀 보일 가능성도 이제 좀 염두를 해도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느려서 트랜지션한 공격이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좀 종종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트랜지션한 공격이 좋은 렉섬 상대로도 이제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좀 기동성에서도 좀 차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포츠머스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는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영희는 그래도 렉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좀 코번트리를 좀 잡은 그런 좀 기세를 이어갈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영희는 렉섬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렉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맨시티의 도르트문트. 네, 그래도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언어가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승의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 대 이제 레버쿠젠. 자, 현재 이제 레버쿠젠의 그런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고 좀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벤피카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많이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벤피카가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하는 좀 경기들에서는 매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매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홈 벤피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철일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철부진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하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스턴 대 이제 스완지 시티. 네, 이건 저는 승패보다는 프레스턴 이제 햄무나 이제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어느 말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